네, 5분 발표 마지막 회사는요. 아크릴이라는 회사의 박외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외진이라고 합니다. 아크릴은 그 약자입니다. Affective Computing in Real Life에서 실생활에서의 감성 컴퓨팅의 실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성 컴퓨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감성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IT적인 영역, 그 이제 감성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아크릴은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사용자 감성을 인식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용자 감성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2011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은 뭐 컨텐츠 큐레이션 추천 또는 뭐 사용자 분석 또는 시장 분석 등의 영역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LG전자와 SK플래닛 등에 공급되어서 상용화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을 좀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녀라는 영화 다들 보셨습니까? 이 영화 초반에 이 주인공이 우울한 노래를 틀어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우울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이 있다면 과거의 구매 이력 등을 판단해서 저 친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저스틴 비버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스틴 비버가 발표한 수많은 노래 중에 지금 저 친구한테 필요한 노래가 뭔지에 대해서는 추천 시스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크릴 소프트웨어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주인공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SNS에 글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SNS를 분석을 해서 요즘에 어떤 기분 상태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저 친구가 사용하는 추천 엔진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스틴 비버가 발표한 노래 중에서 가장 이 상황에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러한 감성을 그 소셜미디어에서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감성인식 엔진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영어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어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위한 이밸루에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감성 33개를 인식을 하고요. 그 상용화 과정에서 파트너사들과 함께 그 테스트해본 결과 85% 정도 이상 되는 사용자 만족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적용 영역별로 컨텐츠 감성 인식을 위한 그 CAI,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적용되는 PAI, 그리고 시리와 같은 보이스 어시스턴트 서비스에 적용되는 TAI로 특화되어 현재 개발되어 있고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각각의 영역에 적용되어 지금 그 상용화되어 있거나 적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스크린샷은 저희 솔루션이 적용된 LG전자 스마트 TV 스크린샷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추천 메뉴 중에 이제 감성 추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기분이고 어떤 기분의 영화, 어떤 무드의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무드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공되는 영화들을 그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카메라로 직접 찍은 거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스마트 TV 내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실 때 친구들이 현재 어떤 감성 상태에 있는지를 출력을 해주고 그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화가 좋겠다라는 그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이 된 건데요. 음성 합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텍스트가 주어지면 하나의 톤으로 그 음성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엔진이 붙으면 그 텍스트에서 예측되는 감성으로 그 감성을 섞은 엔진 음성 합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 잘 안 들려. 그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중립음이고요. 실리지만 은진이 있어요. 네.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러니까 해피한 음성. 그녀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실례지만 은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울한 괴로워하지 동일한 마. 문장에 대해서. 그러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원래 상용화된 음성 합성기가 몇만 문장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이다 보니 몇천 개 수준의
학습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감성 기술은 정보 관리라든지 개인적인 정보를 생성한다든지 또 소셜케어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소셜케어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 불행한 선택을 할 때 10명 중에 8명이 소셜미디어에 그거를 그 표출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우리 서비스 고객, 그러니까 타겟을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현재까지는 그리고 기업이고요. 예, 어떤 대상으로. 기업인지 다요. 지금은 혹시 질문을 제가 끊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서비스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성 컴퓨팅의 목표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지능적이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 연구 활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보다 한 차례 더 진보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의 감성을 알았을 때 더 이제 발전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이렇게 타겟층이 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 이유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예. 그건 니네가 알아서 찾고 나는 이 서비스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성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왜 이 예.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든지 예.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미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지니닷컴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지니닷컴이 이제 그 보유한 컨텐츠들을 추천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무드입니다. 그래서 감성에 의해서 영화들을 선택하라라는 메뉴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고요. 실제로 온라인 스트리밍 해주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감성에 의한 추천이 주는 어떤 상업적 효과 같은 것들이 조금씩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로 엔진을 공급해서 상용화한 서비스가 이제 감성 추천이라는 영화를 이제 감성별로 분류해서 사용자한테 추천해주는 서비스였었고요. 이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인풋들이 지금 뭐 하나의 예로 페이스북이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것들이 인풋이 될 수 있는지랑 33가지나 감정이 있나요? 거기에서 일단-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감정이 있으면 일단 저희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근데 이제 텍스트를 어디선가는 개인화된 그 개인이 남긴 텍스트를 가져와야만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네네. 실제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게 저는 지금 SNS 일부 뭐 유저들은 쓰겠지만 되게 다양한 경로로 얻어내야 뭐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영화들을 감성 분류할 때는요. 영화의 시놉시스 정보랑 영화에 대한 사용자 댓글 가지고 영화들을 감성 분류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고 싶은 감성이 제 지인이다 아니면 뭐 제 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작성한 어떤 개인적인 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허가 권한을 얻어야지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인의 감성에 대한 논문을 보면 한국인이 느끼는 감성의 종류가 15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예, 15가지도 못 느끼고 자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감성 목록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의 감성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현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날 것 같은 감성들을 추려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33개가. 그리고 그 33개는 8개의 기본 감성군으로 이렇게 추계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예전에 뵀을 때보다 좀 많이 이제 다듬어지시고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뭐 이런 정확도나 솔루션으로서의 제공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네. 조금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서비스 쪽으로 아까 이제 옆에서 부사장님도 질문하신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쪽에서 다른 그 좀 더 효과적인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연예의 서비스를 뭐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답을 내지는 뭐 그 답이라는 게 있지 않아도 예, 이게 뭔가 그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제시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공부나 뭐 입시에 관련된 어떤 문제의 측면을 제시해 준다거나 답까지 안 주더라도 그 감성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어떻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비스적인 피처를 좀 더 개발하시고 그런 인력들을 좀 더 보강하신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대표시고 결국은 창업자로서 뭐 회사를 뭐 난 서비스 회사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회사로 체질을 환경 탈퇴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다른 측면의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환골 탈퇴하고 싶고요. 그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실리콘밸리 가서 IR 피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발표를 드렸는데 거기 계신 벤처 캐피탈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소셜케어 뭐 이런 말씀하다가 끊겼는데 그 군 부대나 뭐 이런 데서 그 자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 실정에서 상상은 안 가지만 이제 미군에서는 뭐 내무반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상사분들이랑 강제로 이제 SNS 교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이사이드 프리벤션 같은 어프로치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여쭤보셨고 그리고 이건 좀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트위터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관찰해서 얘가 장차 테러리스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하고 프리딕션 하는데 저희 엔진이 사용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뭐 디스커션 같은 것들도 지금 뭐 강 파트너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진행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뭐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라서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인 건 잘 알거든요. 아, 예. 뭐 사실 예를 들면 SNS에서 본인이 저렇게 쓸 때의 자아하고 본인의 원래 자아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사실 디텍션을 해내야 정말 이 사람의 감정 상태도 알 수 있고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네. 사실 제 퀘스천이 드는 거는 이게 현재의 머스트 헤브 기술인가 아니면은 나이스 투 헤브 기술인가 사실 그 부분이 저도 퀘스천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 기술일 것 같은데 머스트 헤브로 쓰일 수 있는 무슨 서비스 앞에서도 뭐 강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서비스를 본인들이 증명을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사실 뭐 LG나 저런 이제 대기업하고 이래봐야 어차피 그쪽에 영역으로 들어갈 거고 뭐 그쪽에서 나오는 서비스가 뭐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잖아요. B2B 사업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증명을 그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도 환골 탈퇴를 사실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이 이제 이모큐브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큐브 모양 장난감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얼굴을 보면서 감성을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소프트뱅크에서 페퍼라는 로봇을 손정희 회장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녀라는 영화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nice to have에서 must to have로 이제 트랜짓 돼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를 빨리 증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 질문 3가지 정도 받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를 통해 감성인식은 놀라운데 적중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십니다. 감성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엔진이 예측한 대답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엔진 예측 감성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태까지는 85%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서비스 기대 효과는 아시겠지만 웨어러블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점점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지식을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야
가면 아마도 영화, 그녀 같은 데서 보셨던 사만다 같은 것, 그런 기술이 곧 실현될 날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개발자 분들도 혹시 쓸 수 있게 API 공개도 고려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